내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변경입니다. 우유 같은 신선식품을 사시거나 아니면 통조림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사실 때 유통기한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유통기한 지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구입을 망설이게 되는데요. 이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그 대신에 소비기한이 도입되게 됩니다. 식약처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서 이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건 유통기한인데 이제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유통기한이 다 된 식품 이렇게 딱 발견하시면은 이거 먹어야 되나 봐야 되나 그렇죠. 안 사야 먹게 되나 되죠. 말아요. 그렇죠. 네.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거의 다 된 식품을 따서 먹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없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네. 바로 이런 혼란을 줄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요.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보통 한 60에서 70% 기간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식품이 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그대로 식품 폐기물로 버리는 것도 상당히 아까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기한으로 정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소비해도 되는 기간이다,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식품이 변질되기 한 80에서 90% 정도 전 기간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회적 여론이 그동안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얼마나 더 오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소비기한으로 정하는 걸 그동안에 망설여 왔던 네. 건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입장에서 보면은 유통기한을 최대한 길게 늘리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기한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소비기한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실험을 다 해서 이 정도까지 반복 실험을 한 다음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증을 해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연구하는데. 음.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진행돼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소비자원에서 실험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유를 실험해 봤더니 보통 한 열흘 정도, 2주 정도 지나면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실제로는 50일까지 섭취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장균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대장균 수치가 그렇게 늘어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소비기한으로 바꾸게 되면은 식빵은 유통기한보다 20일 정도, 그리고 두부는 90일 정도가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요?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네. 참치캔은요, 유통기한이 5년에서 한 7년 정도 보통은 되거든요. 그런데 소비기한으로 설정하게 되니까 10년 정도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치캔 같은 경우에 사실 유통기한을 거의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다.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50일까지 섭취해도 괜찮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냉장을 철저하게 보관한다고 하는 기준으로 따지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살균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네. 또 유통기한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유의 경우에는 이번에 제도 도입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우유의 경우에는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소비기한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아까 식품 폐기물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식품 폐기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 따르면은 연간 한 548만 톤 정도가 식품 처리 비용에 식품으로 그냥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여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탄소 배출 문제도 요즘에 심각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은 앞서 제가 우유의 경우를 사례로 들면서 냉장 보관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철저하게 냉장 보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 보관 온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거나 또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혀 있는 수치가 중요한 건 유통기한 때도 마찬가지고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보관을 잘해야 아유, 그럼요. 그리고 유통 네. 단계에서 변질이 안 돼야 이게 그 기간까지 가는 건데 소비 기한으로 정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그렇게 유통 단계에서의 보관 이거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장난치면 또 안 될 것 같고요.